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방기환 작가의 단편소설 뱀딸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치밀한 문체와 문장 구성으로 인물의 개성이 돋보이며 현실적인 슬픔을 따뜻한 인간애로 승화시킨 소설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방기환 작가의 탄생 100주년 소설가 특집으로 한국 소설에 실린 그의 대표작 뱀딸기를 낭독하게 됨은 저로서도 무척 기념비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귀한 작품 써주신 작가님과 낭독을 허락해 주신 한국 소설에 감사드리며 자, 그럼 작품 감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문 앞 층층대를 채 오르기도 전부터 소녀는 수선스럽다. 란드셀 속 필통에 든 연필이랑 창칼까지 요란히 장단을 맞추고 소녀는 저기 돌다리 아래서 뱀딸기 한 그루를 발견한 것이다. 오늘따라 저 혼자 오는 길이었다. 길 가는 사람도 없었다. 노랗게 익은 열매가 그득히 달려있는 뱀딸기 나무와 소년 저뿐이었다. 저 혼자만 알아낸, 지 혼자만 가질 수 있는 맛난 뱀딸기. 소녀는 등살이 간지러웠다.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깜짝 놀랄걸. 소녀는 남이 보지 않도록 자풀을 가려주곤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온 것이다. 소녀는 대문을 박찼다. 그리고 단숨에 중문에 손이 갔는데 수선슬이 또 한 번 엄마를 부르려 했는데 결국 중문을 열지 못했다. 엄마! 소리는 나오다 말고 입끝에서 이지려져 버렸다. 아, 왜 또 뾰료통에 서 있는 게냐? 서 있길. 녹이 등등한 할머니의 쓰는악이 칵 앞을 막았다. 또 할머니가 엄마를 들볶는다. 중문에 갔던 손을 슬금슬금 끌어들여 소녀는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는다. 서 있으면 빤히 보이는 유리창이라 금방 들킬 게고 들키면 녹는 판이다. 엄마나 할머니 둘 중 누구한테서나 고맙지 않는 따귀깨나 얻어 걸리기가 일쑤니까. 숨을 죽이고 앉았으면서도 살짝살짝 고개를 들어 소녀는 마당을 엿본다. 움켜쥔 두 주먹으로는 허리를 더듬고 주름 잡힌 입끝에는 빈 담뱃대를 문 채 할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있고 입술을 깨물고 두 눈을 내려깔고 한 손에 보따리를 들고 한 손엔 치맛자락을 꾸겨쥐고 엄마는 부엌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아, 그래. 남편 약도 안 데리고 쏘다니는 걸 나무락기로 쏘니 뾰루통에 서 있을 게 뭐냔 말이다. 할머니는 물었던 담뱃대를 뽑아들며 좀 더 소리를 높인다. 그래도 엄마는 새침이 있다가 꾸중하시려거든 잘 아신다며 하세요. 괜히. 겨우 한마디 입을 열었다 마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서웠다. 저런. 쩌째. 저 말버릇 좀 보게. 아, 괜히 내가 어쨌단 말이야? 어? 이 늙은 게 괜히 망령이라도 부렸단 말이냐? 원. 앉아 자빠진 남편 약도 안 데리고 쏘다니는 며느리를 나무란 게 아, 세롱 괜히 하는 짓이야? 어? 쩌러. 쩌째. 할머니 담뱃대가 부르르 떤다. 엄마는 눈매 하나 치켜뜨지 않으며 전 왜 쓸데없이 돌아다닌 줄 아세요? 아, 저런. 그래도 뭘 잘했다고 퐁당 말대답이야 말대답이. 기집이 거분거분해야 집안이 구수한 법이라. 기집이 그렇게 생겨먹고 보니 집안이 요 모양 요 꼴이지.
할머니는 대돌 위에 담뱃대를 턴다. 엄마 입술은 새파랗게 질린다. 지가 어쨌길래 요 모양이 됐단 말이에요? 고개를 바싹 들고 할머니에게로 다가가며 금시 눈물이 터질 듯하다. 아, 이 요년이 눈을 똑바로 뜨고 누구한테 바락바락 달려드는 게야 달려들길? 요 피지 못한 쌍년 같으니. 할머니는 담뱃대를 마구 휘저으며 당장 죽일 듯이 날뛴다. 왜 요게요? 왜 말끝마다 요게요? 엄마는 더 바싹 할머니에게로 다가선다. 아, 요년이 오냐 보자. 내년이 달려들면 씨애미를 칠 테냐? 요 발칙한 년아. 들었던 담뱃대로 다가선 엄마의 안가슴을 찌른다. 바르르 엄마는 떤다. 왜 때려요? 왜 때리는 거예요? 하더니 할머니 손에서 담뱃대를 다구쳐 챙긴다. 그 서슬에 할머니는 맥없이 끌려가서 엄마 발 아래 쿡 엎으러진다. 엄마는 담뱃대를 마루 위로 획 던지고는 싹 돌아서 버린다. 아, 이년 봐라. 이년이 수채 시애미를. 할머니가 다시 몸을 일으켰을 때는 넘어지는 겨를에 까진 모양으로 이마에 잡힌 주름살 사이사이에 방울방울 검붉은 피가 맺혀 있었다. 할머니는 무릎을 문지르고 이마에 손이 간다. 손바닥에 미끈덩 피가 묻는다. 할머니는 부쩍 더 기가 오른다. 피를 다 내게 하고 인연이 시애미를 쳐서. 두 손으로 무릎을 치며 통곡마저 섞는다. 이때 건너방 미닫이가 열리며 샛노란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왜 야단들이요, 야단들이. 아버지는 무척 힘을 들여 이렇게 말하고는 상을 찡그리며 받은 기침을 한다. 폐병이라나. 10달째 누워있는 아버지였다. 할머니는 아버지를 보더니 마루로 달려가서 마룻바닥을 치며 콧물을 훌쩍이며 소리소리 지른다. 이 녀석아, 제 눈깔로 골라 얻어들였다는 계집이라는 게 겨우 요 모양 요 꼴이야. 이 쓸개 빠진 녀석아, 봐라. 이 팔 좀 봐라. 시애미를 쳐서 이렇게 피를 다 냈어, 피를. 연상 아버지 눈치를 살펴보며이다. 아버지는 여전히 상을 찡그리고 외면을 한 채 아무 말이 없다. 기다려도 아무 말이 없다. 개거품이 지르르 흐르는 할머니의 입가가 빗쭉 찔그러지며 두 눈이 푸드득 타오르더니 다시금 엄마한테로 향한다. 이년, 씨애미 치는 며느리하곤 단 한시도 살 수 없다. 썩 나가라, 이년. 썩 나가지 못하겠니? 아, 썩 나가지 못해? 말끝마다 주먹과 턱이 춤을 춘다. 그러나 엄마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독이 잔뜩 성한 눈초리로 담 너머 집 지붕만을 쏘아보고 선 채 꼼짝을 않는다. 배기 싫다. 썩 나가지 못하겠니? 아, 썩 나가 없어지지 못해, 요 마귀 같은 년아. 그래도 꼼짝이 없다. 할머니는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두루 치면서 에그, 이거 원 복통이 터져 죽을 노릇이지 한다. 그리고는 나가라, 없어져. 주먹으로 엄마의 등을 막 떠민다.
그제서야 엄마는 톡 한마디 쏘아붙인다. 아, 내가 왜 나가요? 남편한테 시집 온 계집이지. 시어머니한테 시집 온 계집이랍디까? 뭐시? 옳지. 째진 아가리라 말은 잘한다. 남편한테 시집 왔지. 시애미한테 온 건 아니라고? 할머니는 말문이 막혀 씩씩거리기만 하더니 다시 한번 아버지를 훑어본다. 이래도 잠자코 있겠느냐? 계집만 알고 애미는 모르느냐? 이 똥물에 튀길 녀석아. 아버지는 한참 동안 주춤거리다가 대또래 가래침을 칵 뱉는다. 그리고는 슬쩍 외면을 한 채 툭 한마디 한다. 남편이고 뭐고 이러단 정말 말려 죽겠어. 나가버리든지 없어져 버리든지 집안이나 구수하게 해.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엄마의 두 눈은 흰자위로 가득해지더니 짧은 순간 후 푸른빛이 번뜩이는 것이었다. 똑바로 말을 해요.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아버지는 목덜미에 그만 핏줄을 세운다. 뭘 어떻게 똑똑히 말하란 말이야. 속 시원하게 없어지는 밖에. 기침을 섞어가며 소리를 높인다. 엄마는 말이 없다. 그냥 뻔히 아버지 이마만 바라본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린다. 엄마 손에서는 들었던 보따리가 미끄러 떨어진다. 보따리 속에는 약봉지 하나가 반쯤 꿰어져 나온다. 그것을 보자 소녀는 아버지가 얄미워진다. 오늘 아침의 일이었다. 신문을 받아들고 들어온 엄마가 좋은 약 광고가 났다고 아버지에게 보여주더니 장 속에서 몇 가지 옷을 꺼내가지고는 학교 가는 소년과 함께 집을 나갔던 것이다. 그때 어젯밤부터 작은 집에 가 있던 할머니는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만은 엄마가 약 지으러 가는 것도 동대문 시장에 엄마 옷을 갖다 주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엄마더러 나가라고 해. 엄마는 무척 오랫동안 아버지를 쏘아보더니 중문 쪽으로 돌아서 버린다. 처음으로 눈물까지 보이고. 소녀는 부쩍 겁이 든다. 엄마가 날 버리고 가면 어떡해? 중문을 열어붙이고 엄마 몸에 달려든다. 그까짓 따기쯤. 시려. 난 시려. 엄마 가면 난 시려. 엄마는 소년의 손목을 잡는다. 화끈하다. 엄마는 말없이 소년을 끌고 나간다. 가자나 보다. 엄마하고 함께 나가자나 보다. 소년은 좋았다. 엄마하고만 함께라면야 나가든 말든 마찬가지다. 그러나 소년도 엄마도 중문 밖을 나서지 못했다. 못한다 이년. 애는 못 데리고 가. 할머니의 고함이 덜미를 끌어제꼈기 때문이다. 걔가 누구라고. 이 민신의 3대 외독자다. 못하지. 못하고 말고. 엄마는 할머니 말이 끊어지자 싹 마주대한다. 왜 못 데리고 가요? 내 속에서 내가 난 내 자식을 왜 못 데리고 가요? 흥, 자식이라고. 낳기만 하면 다 제 자식인 줄 아남? 어림없지. 암만 제년 뱃속에서 낳대도 그 자식은 민간의 자식이지 최간의 자식은 아니란 말이야. 아, 왜 눈깔이 멀어 민족 등본을 못 봐? 민간의 자식인가 최간의 자식인가? 엄마는 입술만 쫑긋쫑긋한다. 할머니는 의기양양해서 소년의 팔목을 잡아 끈다. 이 자식아, 일로 와. 그깟 년 네 애미 아니야.
소녀는 울멍울멍 엄마를 치어다보며 그저 치맛자락에 메어 달린다. 이지 오지 못해? 할머니가 끌던 손에 다시 힘을 주려니까 엄마는 뜻밖에도 소년을 띄어민다. 가져가요. 민간의 자식이거든. 마음대로 가져가요. 거 봐라 요년. 할머니의 입이 벌어지려 했다마는 입가에 야릇이 떠오른 미소에 그것은 그만 얼어붙고 만다. 민신의 자식이거든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렇지만 말씀해요. 이 자식이 민씨댁 자식인지 어느 귀놈의 자식인지 똑똑히 알아보구나 서두르시지요. 할머니 입이 딱 벌어진다. 아버지는 눈새가 배기 싫게 찡그러진다. 흥, 아무 자식이라도 좋으면 어서들 가져가시지요. 아무도 말이 없다. 엄마는 소년의 등을 떠민다. 가자. 아무도 붙잡지 않는다. 중문을 나섰다. 대문을 나섰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 행길에 나섰다. 발을 멈춘다. 지금 나온 대문을 돌아다본다. 문 앞에 아무도 보이지는 않는다. 소년의 손을 쥔 엄마의 손에서 차츰 힘이 빠져나간다. 한 걸음 두 걸음 엄마 걸음이 몹시 더디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서너 걸음의 짧은 동안이었다. 손끝이 아프도록 힘을 준 엄마는 바르르 고개를 흔들고 난 다음 이번엔 성큼성큼 걷기를 시작했다. 소녀는 엄마 가는 대로 따라만 가다가 돌다리 위를 지나게 되자 뱀딸기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남모르게 익어가는 건 무척 아깝다. 소녀는 몸을 뒤로 제끼며 엄마, 아버진 울 아버지 아뉴? 아까 엄마 말대로 울아버지가 딴 데 있으면 이 돌다리엔 다시 올 수 없다. 딸기가 빨갛게 달게 익더라도 따먹으러 다시는 올 수가 없다. 익고 떨어지고 썩어버려도 따먹으러 다시는 올 수가 없다. 엄마, 아버진 정말 울아버지 아뉴? 엄마는 잠자코 걸음만 재촉한다. 딸기 있는 돌다리는 멀어만 간다. 멀어만 간다. 소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린다. 흥, 딸기, 내 딸기. 엄마는 그제야 발을 멈춘다. 왜 또 이러니? 엄마는 딸기를 모른다. 냉큼 다가오지 않으면 그냥 내버리고 혼자 갈 테다. 소녀는 그래도 발버둥을 치며 좀 더 때를 써본다마는 오늘은 다른 때와 아주 딴판이다. 엄마는 뒤도 안 보고 훌훌 가버린다. 돌다리 대신 엄마가 자꾸 멀어간다. 저기 소나무 서 있는 언덕 아래로 안 보이려 한다. 엄마, 엄마! 소녀는 소리소리 지르며 엄마 뒤를 따르고 만다. 삼성교 정류장 앞에 이르러도 엄마는 차를 타려고 하지 않고 곧장 해화동 편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었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증과 걱정에 가슴은 가득했지만 부지런한 엄마 걸음을 따르느라고 소녀는 입도 떼지 못한다. 울고 난 두 볼에 고갯바람만이 싸늘하다. 고개도 넘고 해화동 노타리도 건너고 창경온 긴 담도 돌고 또 하나 노타리를 건너고 나서야 엄마는 조그만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이 골목에 접어들자 소녀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진짜 아버지 집도 여긴가? 이 골목을 한참 들어가면 엄마하고 여러 번 와본 일이 있는 외갓집이 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만에 엄마는 외갓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서는 것이었다. 그럼 진짜 아버지네 집이 할머니네 집인가?
대문을 들어서자 엄마는 곧장 마루로 달렸다. 반가운 얼굴로 마중을 내려오는 외할머니의 치맛자락을 덥석 꾸겨 잡더니 그대로 마루 끝에 엎으러져 울음을 쏟아버린다. 왜 또 싸웠니? 외할머니는 얼떨한 낯을 하고 엄마의 등을 쓸어주는 것이었으나 하여튼 애처롭게 우는 꼴에 가슴이 찡하여 연신 두 눈을 꿈벅꿈벅한다. 그때 할아버지도 밖에서 들어왔다. 보더니 엄마의 목덜미를 슬쩍 스쳐보고는 안방으로 훌쩍 들어가 버렸다. 얼마 뒤 엄마는 칭 하고 콧물을 풀어버린 다음 오늘의 경과를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내가 민간의 집에 들어가서 들볶는 시어머니 등살에 앓는 남편 치닥거리에 없는 살림 꾸려가기에 얼마나 시달리고 고생을 했수. 약 지으러 간 일, 옷을 갖다 판 일, 시어머니가 길길이 뛴 일. 그러나 그것들은 밤낮 겪는 일이니 대수롭지 않지만 남편은 약 지으러 갔다 온 걸 뻔히 알면서도 제 어미 덩달아 나가라고 소리치니 그래서 용수 녀석을 데리고 나오려는데 못한다고 시어머니가 길을 써서 그러고 보니 자식 뺏길 것도 애처로웠지만 무엇보다도 남편의 심보가 괘씸한 김에 너 속 좀 썩어보라고 이 자식이 당신 자식인 줄 아느냐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남겨놓고 나왔잖우. 할머니는 엄마가 얘기하는 동안 바들바들 떨면서 안절부절을 못하더니 얘기가 끝나자 주먹을 불끈 엄마 턱 밑에 갖다 댔다. 그래, 애당초 내가 뭐래든 뭐래. 그 집 시애미는 동네서도 이름난 칼감이고 허니 아예 그따위 생각 말라고 그렇게 타일러도 그놈의 폐병쟁이 녀석한테 미쳐서는 죽느니 사느니 체랄하던 끝장이 겨우 요 모양 요 꼴이란 말이냐? 잘 된다, 잘 됐어. 겨우 진정을 보았던 엄마의 울음은 할머니의 이 말에 다시 우욱 터진다. 안방문이 열린다. 할아버지가 다시 마루로 나온다. 할아버지는 잇따라 주저대려는 할머니의 푸념을 손을 들어 가로채며 이제 와서 그따구 소린 자꾸 해서 뭐라겠소. 벌어진 일이니 수습해야지. 쓸데없는 소리랑 작작하고 내일 일찌감치 개 짐이나 날로 오도록 하오. 하고는 마당으로 내려선다. 할아버지의 이 말이 떨어지자 엄마는 몹시 휘둥그레진 눈으로 할아버지의 입가를 흘기 치어다보고는 이내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셀그러져가는 고옥에 황혼이 짙어간다. 창둑 앞 분꽃나무에는 등불 같은 꽃잎이 눈을 뜬다. 소녀는 그 앞에 외따로 앉아서 분꽃으로 나팔을 불어보려고 애를 쓴다. 이튿날 소녀는 그래도 학교에 갔다. 아침에 모자를 쓰고 란드세를 걸머지자 이 통에 학교가 다 뭐 말라 죽은 학교냐고 할머니는 고래고래 악을 썼지만은 배울 건 배워야지 않느냐고 할아버지가 편을 들어주고 게다가 전차 타고 갔다 오라고 빳빳한 새돈까지 꺼내주어 얼씨구나 좋다 골목을 튀어나왔다. 소녀는 정말이지 좋았다. 이때까지는 집은 성북동에 학교는 도남동 종점에 있어서 30분이나 심이 되는 길을 할 수 없이 걸어 다녀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이 원남동에서 전차를 집어만 타면 저의 학교 검은 지붕이 빤히 보이는 그곳까지 뚜루 단숨에 갈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아침나절에 도남동으로 들어가는 전차란 나오는 차들과는 정반대여서 타기에 아주 수월했고 타고 보니 가운데 문 바로 곁에는 빈자리 하나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소녀는 걸상에 무릎을 세우고 고개를 내밀어 바깥 구경을 한다.
자꾸 뒤로 굴러가는 사람들이랑 전기선대랑 나무들이랑 창경온 긴 담이랑 모두가 여간 재미나는 게 아니었다. 사람은 적어서 나가는 차 타는 소년에게는 역시 힘들지 않아 창가에 붙어서서 밖을 또 내어다 볼 수 있었다. 전차 타고 학교 가니 인제 근사하다. 소년이 골목을 들어서서 곰보 영감 앉아있는 가게까지 왔을 때 할머니 집 안에서 웬 사내가 나오더니 밖에 놓인 구루마를 끌고 이리로 온다. 저희가 뭘 가져왔나? 무슨 좋은 것이라도 가져왔나? 소녀는 안감지를 집어치우고 팔을 딥다 휘저으며 집으로 달려갔다. 제 대문 앞에 이르기 전 안방 들창 밑을 지날 무렵이었다. 아, 글쎄 그놈의 애새끼를 끼고 어떡하잔 말이냐. 원 너도. 악을 쓰는 할머니의 목소리. 소녀는 우뚝 그 자리에 서버렸다. 너도 장차 뭘 하든 간에 이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 애를 위해서도 제 애비한테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타일르듯 하는 할아버지의 음성. 소녀는 숨이 칵 막힌다. 두 팔을 쫙 벌리고 담에 붙어 선다. 엄마가 뭐라고 하나.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제게도 생각이 있어요. 한참 만에 똑똑이 떨어지는 엄마의 목소리. 소녀는 팔딱팔딱 뛰며 담에서 물러선다. 겉봐. 가만 내버려둬. 내게도 생각이 있어. 전차 타고 다니는 재미 속에서도 돌다리 및 뱀딸기를 소녀는 못 잊었다. 어느 오후였다. 학교 문 앞에 웬 시골 마나님 하나가 딸기 상자를 펴놓고 앉았다. 보니까 더욱더 뱀딸기가 보고 싶어졌다. 뱀딸기 생각이 간절해지자 그토록 재미나던 전차도 싱거워졌다. 그날 학교가 파하기가 무섭게 소녀는 빈 차가 두 대나 기다리는 정류장 쪽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졸랑졸랑 성북동 골짜기를 찾아갔다. 내 딸기 어떻게 됐나? 빨갛게 익었나? 없어지진 않았나? 소나무 서 있는 언덕에 올라섰다. 저만치 돌다리가 보인다. 야! 소녀는 한 걸음에 달려간다. 각시풀을 짓밟고 명아주 나무를 헤치고 보니 있다. 구슬 같은 뱀딸기들은 조롱조롱 달려있는 채 아무 탈 없이 기다려주고 있었다. 소녀는 반가웠다. 이제 겨우 두어 개 주홍빛을 띄웠을 뿐 나머지는 죄다 노랗거나 파란 것들 뿐이라 따먹을 것이라곤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눈짐작에 요즘보다 더 많어 사뭇 가슴이 두근거린다. 소녀는 손가락으로 근디태어가며 뱀딸기를 세었다. 파란 것이 7개, 노란 것이 5개, 조금 빨간 것이 2개. 소녀는 곡조까지 붙여서 입속으로 외우며 풀숲에서 나와 돌다리에 올라섰다가 눈이 휘둥그레져 버린다.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흰 바지 저고리에 그보다 더 흰 뺨을 한 아버지가 퀭 뚫린 눈으로 내려다보고 섰다. 소녀는 반갑기보다 오히려 가슴이 써늘해진다. 소녀는 오돌오돌 떨면서 그래도 제 눈은 무서운 아버지 눈에 잡혀 매인 채 비실비실 뒷걸음질을 친다. 허나 소년의 발이 제자리에서 한자도 채 굴러서기 전에 퀭 뚫린 아버지 눈이 푸드득 빛을 띄우더니 다물었던 입술이 무척 크고 퍼렇게 보이더니 임마 소리와 함께
소년의 손목은 그 소나귀에 잡혀버렸다. 소년은 손끝까지 새파래진다. 요 며칠 전까지도 무릎에 메어달라고 응석을 부리곤 하던 그 아버지가 왜 이렇게 무서워졌는지 저도 모를 일이다. 자식도 벌써 애비 낯을 잊었단 말이냐? 아버지는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소년을 돌다리에 끌어올리고는 머리를 쓸어준다. 그렇게 쓸어주는 아버지의 손바닥이 닿는 곳 족족 소름이 돋는다. 임마, 학교 잘 다녀? 아버지는 소년의 두 귓개를 깍지 끼어 잡고 깜빡이지도 못하는 눈을 들여다본다. 소년은 대답을 못한다. 질린 입술을 떨기만 한다. 입술이 떨리는 겨를에 오둑오둑 이빨조차 마주친다. 이빨이 마주치는 것을 듣자 아버지는 소년의 얼굴을 당겨친다. 임마, 떨긴 왜 떨어? 아버지 두 눈이 뜬 수처럼 빛을 잃는다. 버럭 소년의 얼굴을 밀쳐버린다. 역시 남의 자식. 가라 이 새끼. 소년은 돌다리에 엉덩방아를 찐다. 온몸이 찌르르 하도록. 많은 울음도 터져 나오지 않았다. 어서 이 무서운 장면을 빠져나갔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슬금슬금 아버지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슬금슬금 떨어진 모자를 집어든 소년은 뒤도 안 돌아보고 삼성교 쪽으로 뺑소니를 쳤다. 대문을 박차기 바쁘게 소년은 숨찬 목소리로 엄마를 찾았다. 나 딸기 따러 갔더니 누가 사왔는지 할머니와 엄마는 참외 쪽을 들고 있는 것이었으나 지금의 소년에게는 그도 그리 대수롭지 않았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날 막 내밀겠지. 그리고 남의 자식이라고 막 가라 그리겠지. 손짓을 섞어가며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을 맺자 엄마는 반쯤 베어 물은 참외 쪽을 툭 무릎에 떨구었다. 왜 또 이러니 이러길. 그까지 소리를 듣고 너도 참. 할머니는 떨어진 참외 쪽을 다시 집어다 엄마에게 내어밀었으나 엄마는 보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서 건너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다. 아버지를 만나서 혼이 난 소녀는 그 이튿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감히 뱀딸기를 보러 가지는 못했으나 조금 빨간 놈이 2개, 노란 놈이 5개, 파란 놈이 7개나 달린 그 뱀딸기 나무를 도저히 잊어버릴 수는 없었다.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 얘기를 듣고 앉았어도 훤히 떠오르는 것은 뱀딸기들의 귀여운 모습이었고 동무들과 얼러서 뛰어놀다가도 문득 가슴에 북받쳐 오르는 것은 뱀딸기에 대한 근심이었다. 더욱이 성북동 골짜기가 빤히 보이는 삼성교 앞을 전차가 지날 때는 주먹을 움켜쥐고 가슴을 부볐다. 아버지한테 혼난 지 닷새 지난 날이었다. 학교 교문을 나서자 전찻길로 걸어나가면서 소녀는 저 혼자 묻고 대답한다. 딸기 이제 다 익었겠지? 그럼 가볼까? 아버지 봄 혼날라고? 아버지가 뭐 밤낮 나와 있나? 그래도 괜찮어. 가봐. 그러는 동안에 정류장까지 다 나오고 말았다. 여기서도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은 집에서 낮잠 잘 거야. 저한테 다짐을 하듯 입 밖에까지 내고는 전차에 등을 보이고 줄다름질을 쳤다. 성북동을 향해서 줄다름질을 쳤다. 돌다리가 보인다. 아무도 없다.
소녀는 단숨에 개울로 뛰어내린다. 각시풀을 짓밟고 명아주 나무를 헤치고 보니 역시 있다. 뱀딸기는 그대로 고스란히 있다. 소녀는 또 손가락을 꼽으며 세어본다. 빨간 것이 2개, 노란 것이 6개, 파란 것이 8개. 더욱더 입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파란 놈이 1개 더 늘고 노란 놈이 1개 더 늘어서 죄다 2개나 더 되는 셈이다. 조금 빨갛던 2놈이 퍽 빨개졌으니 내일 모레쯤 따먹으면 맛이 아주 근사할 게다. 모레 또 와야지. 꼭 와야지. 다리 위로 올라가려 하는데 왈그락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기급을 해 그 편을 바라보니 저기 저의 집 아버지가 누워있는 들창문이 열리고 그 들창 속에서 하얗고 동그란 게 개울 속으로 떨어진다. 뭘까? 소녀는 개울을 따라 상류를 바라본다. 무에 떠내려온다. 하얗고 동그란 게 동실동실 떠내려온다. 아, 내 공! 소녀는 풍덩 물속에 뛰어들어 공을 건졌다. 그것은 작년 가을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남들이 가졌으니 나도 갖겠다고 아버지를 졸라서 사달랜 공이었는데 방 안에서 까불고 갖고 놀다가 이불장 뒤로 넘어가서 꺼내지 못한 채 입대까지 잃은 것이었다. 그곳이 아마 나온 모양이지. 용수도 없는데 두어 무엇 하느냐고 아버지가 집어 내팽개친 것이겠지. 소녀는 공을 가지고 엄마한테로 갔다. 가서는 저 딸기 보러 갔더니 이게 떠내려오겠지. 아마 아버지가 내버렸나 보이. 소녀는 엄마 눈앞에 공을 내밀며 숨찬 소리로 이렇게 보고했다. 엄마는 말이 없었다. 한참 동안 소년이 든 공을 쏘아보더니 와락 달려들어 그것을 다구친다. 그러고는 터질까봐 걱정이 되리만큼 꼭 움켜쥐고는 또다시 한참씩 들여다본다. 그러다가 힘없이 도로 떨어뜨리고는 2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바닥에 엎으러져 버린다. 이튿날 일요일이라 주리를 틀고 하루를 보내었으나 다음 날은 새벽부터 소년의 마음이 부산했다. 이따 학교만 봐하면 고 빨갛게 익은 딸기 2개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군침이 돈다. 그러나 학교는 오늘부터 오후반이다. 소녀는 시계만 보며 12시를 기다렸고 12시가 가까워지자 점심밥도 뜨는 둥 마는 둥 그냥 학교로 달려갔다. 3시간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오늘 소재 당번이라는 것도 까먹어버리고 그저 뱀딸기에게로 달려갔다. 허나 오늘의 소녀는 뱀딸기 기다리는 돌다리에 이르기도 전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발을 멈췄다. 쾅쾅! 뱃속까지 채려드는 소리다. 소녀는 두리번 사방을 둘러본다. 그리고는 흑 하고 숨을 들이킨다. 아버지다. 또 아버지야.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무엇인지 하고 있다. 소녀는 요전에 무서웠던 그 일이 되살아 금시 꽁무니를 빼려다가 오늘이 지나면 다 익어 떨어질지도 모르는 빨간 딸기 2개를 생각하니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가만히 다리 위에 쪼그리고 앉아 아버지 거동만 살피기로 했다. 쾅쾅 소리가 나는 것은 아버지가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네 대문 앞에 조그만 철봉틀 하나가 서 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파넘겨 버리려고 저러는 모양이다. 대문 앞에 서 있는 조그만 철봉틀, 그것은 소년이 지난 겨울 감기를 앓고 난 뒤 사내 자식이 그렇게 약하면 이 애비처럼 돼버린다 고
앓는 아버지가 몸소 땅을 파고 나무를 깎고 해서 세워준 철봉틀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턱걸이랑 일차랑을 가르쳐 주던 바로 그 철봉틀이었다. 아버지가 저걸 왜 파내려고 하나? 소녀는 정든 철봉틀이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 소리치며 달려가 말리고 싶었으나 요전 무섭던 아버지 눈을 생각하니 온몸에 오싹 소름만이 솟는다. 컬럭컬럭 기침도 하고 소매로 이마도 문지르며 그래도 아버지는 부지런히 곡괭이를 놀린다. 대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온다. 할머니는 이 모양을 보더니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얘, 너 미쳤니? 내버려 두세요. 이놈의 것이 남아있으면 자꾸 정신이 산란했어. 그럼 남을 시켜도 좋을걸. 이게 웬 야단이냐. 이러다 괜히 몸만 터뜨리지. 괜찮아요. 한시라도 없애버려야만. 아, 글쎄, 애야. 놓으세요. 할머니에게 잡힌 손을 뿌리치려다가 갑자기 기침이 치밀어 오르는지 아버지는 허리를 굽히고 한 손을 가슴에 가져간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는다. 아버지는 기침도 못하고 한참 동안 괴로워만 하다가 칵 하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더니 두 손으로 할머니의 어깨를 짚는다. 아버지 입에서는 시뻘건 핏덩이가 왈칵 쏟아져 나온 것이었다. 소녀는 피를 보자 또 무서워진다. 피, 아버지가 피를 뱉었어. 소녀는 엄마에게로 다름질 치는 것이었다. 아까부터 흐린 하늘에 번쩍번쩍 번개가 일더니 우르르르 멀리서 천둥 소리가 고를 울린다. 소녀는 엄마 무릎에 몸을 던지자 얼굴을 파묻으며 엄마, 아버지가 내 철봉틀 막 부시고 피를 뱉고 엄마는 차츰 입술이 떨리더니 불이 나게 옷고름을 고쳐맨다. 소년의 손목을 잡는다. 마루 끝에 우산을 든다. 그러고는 밖으로 뛰어나간다. 어둠이 짙어오는 거리에는 달포만에 맞는 소낙비가 폭포처럼이었다. 그 속을 엄마는 한 손에 우산을 들고 한 손에 소년을 얼싸안고서 바쁘게 뚫어가는 것이었다. 엄마, 아버진 정말 울아버지지? 소녀는 줄곧 뛰듯 따라가며 묻는다. 엄마는 고개를 아래 위로 커다랗게 끄덕인다. 엄마, 그럼 이제 아주 아부진에서 사루? 엄마는 또다시 크게 고개를 끄덕인다. 삼성교에 이르렀다. 엄마의 걸음은 사뭇 빨라진다. 소나무 있는 언덕에 올라섰다. 엄마는 반쯤 다름질을 친다. 돌다리 앞에 이르렀다. 이젠 집까지 한숨이지만 엄마는 서너 걸음을 더 못 갔다. 장승처럼 뻣뻣이 움직이질 못했다. 손에서는 우산까지 미끄러져 굴렀다. 엄마, 왜 그래? 소녀는 엄마의 눈을 쳐다보고는 와락 치맛자락에 얼굴을 묻는다. 바로 그 눈이다. 엄마의 두 눈이 돌다리에서 본 뜬 수처럼 빛을 잃은 아버지의 눈과 꼭 같다. 한참 만에 그래도 소녀는 고개를 든다. 무엇을 보았길래 엄마 눈이 그럴까? 소녀는 엄마의 시선을 따라 아버지네 집 대문을 바라보았다. 대문에는 여지껏 보지도 못한 하얀 종이로 된 등불이 하나 아득한 어둠 속에 깜박이는 것이었다. 저게 뭘까? 의아한 눈으로 다시금 엄마를 바라보는 소년의 두 귀에 또렷이 들려오는 틀림없는 제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있었다.
에그, 나도 가자. 이 자식아. 에그. 엄마는 쓰러질 듯 소년의 어린 어깨에 몸을 의지한다. 소년은 어린 어깨로 엄마를 버텨준다. 소낙비에 쓸려갔을 뱀딸기도 다 잊고 소년은 기껏 엄마를 버텨준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읽는 내내 긴장감이 감돌고 가슴 아리도록 슬프면서도 따뜻한 소설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작품은 시대를 뛰어넘는 명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맛에 소설에 푹 빠져드는가 봅니다.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독자님들과 소통하는 이 순간도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